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0일 개묘 첫번째 기사 1488년 명홍치 1령 공조판서 채수를 보내어 경사에 가서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을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0일 개묘 두번째 기사 이 먼저 중국인 동과리 등 남녀 모두 4명이 건주위 야인에게 사로잡혀 바가 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동과리 등 2명은 영안도의 회령진에 내투하였고 고소주는 평안도의 의주진에 내투하였으며 장적제보는 이산진에 내투하였으므로 성절사 통사인 유사다를 취차하여 요동으로 안동에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0일 개묘 세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종직이 치게하기를 법성의 조운선 31척이 파손되어 조조리 익사하였는데 시신 9구를 찾아내었습니다. 함으로 전교하기를 배를 타던 조조리 반드시 많을 것이니 그 익사한 사람이 여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찾게 하여 그 생물의 수를 세세히 갖추고 실제를 조사해서 치게 하도록 하라. 또 금후로 배를 띄울 때는 모름지기 풍수를 살펴보는 일을 하서하여 요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0일 개묘 네번째 기사 어주 별선위사인 도승지 송명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의주에 도착하여 의순간에 위로요원을 베풀고 이어서 싸가지고 간 인정단자를 두 사신에게 정정하니 두 사신이 이르기를 전하께서는 정리하시는 것이 예이나 우리들이 받지 못하는 것도 예입니다 하고는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고 이르기를 우리들이 중국 조정에 있을 때 들은 바가 있었던 까닭에 감히 받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선물을 가지고 두목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두목들이 이를 받고서는 고도하며 살해하여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알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느 때에 두 사신이 혀종에게 이 세자를 가리켜 이분이 광릉군의 아들입니까? 하므로 허종이 대답하기를 광릉군의 조카입니다. 광릉군의 형제는 등재한 자가 5인데 모두 재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5 아들이 등과자인 어머니는 해마다 능록을 주게 되어 있는데 광릉궁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 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니 이 사신이 말하기를 이는 그가 대족이니 주문해서 이를 구하여도 되게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중국 조정에 양수진, 양수 등 4형제가 있는데 모두 진사를 거쳐 출신하여 혹은 호부 낭중이 되고 혹은 한림 학사가 되고 혹은 급사중이 되었으므로 중국 조정에서 잘 알려진 자들입니다. 이극배 일가는 대개 이런 류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1일 갑진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1일 갑진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성 3명이 정한 유인유가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유관할 때 영접도감에서 지공한 모든 일이 기명과 회구의 유에서 등하니하고 신경을 쓰지 않아 고기를 벨 때는 날이 무딘 칼과 누추한 그릇을 썼습니다. 중국 사신이 말에 금도와 옥환의 귀절이 있었는 이는 반드시 기롱한 것입니다. 또 하마연 때에는 중국 사신이 밥을 먹으려고 하였는데 도감에서 찬밥을 오리자 중국 사신이 서로 바라보고 먹지 않았습니다. 관반이 재차 청한 다음에 수저에다 손을 대었습니다. 청그대 도감의 관리를 국문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 승지도 가서 참여하였으나 단지 중국 사신이 유관함을 탐한 일만 아뢰고서 말하였을 뿐 여기에 미쳐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어째서인가 함으로 의승지 이 계담이 아뢰기를 그때 신이 또한 가서 참여해 보았는데 도감에서 중국 사신의 식성이 회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곧 고기를 지져서 대접하였습니다 하였다. 성 3명이 아뢰기를 그때 자리에 참여한 재상과 함께 그 그릇을 말하며 아래다가 중대하였는데 예조판서 유지도 자리에 있었으면서 알고서도 아뢰지 않았습니다. 무릇 중국 사신의 지공은 예조에서 마땅히 규검하여 할 바인데 참건대 아울러 공문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시간간 이 창신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과거를 중히 여김으로 제수를 시험할 때는 복리, 등록, 수권 등의 권한을 정하여 상세히 살펴서 간사한 짓을 못하도록 막는데 간혹 간위한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강경할 때에는 대면하여 서로 보는데 그
척속으로서 아는 사람에게 어찌 사정을 둠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입격자는 모두 경화자제이고 예방의 한사로서 합격한 사람은 대개 드뭅니다. 그러므로는 시강할 때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 간위를 막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노사신이 말하기를 당나라의 때 첩경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행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강경 때는 재상과 대관 등이 함께 시험하는데 어찌 사정을 행하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만약 본래부터 아는 자라면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맞다. 하였다. 옥와는 옥으로 만든 다리 주발을 말한다. 첩경법은 당나라 때 과거에서 보이던 경서 시험의 하나이다. 경서의 문제가 되는 문구의 앞뒤에 종이를 바르고 일행 가운데 한 몇 자만 보인 후 응시자에게 그 전문을 대답하게 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유인유가 와서 아뢰기를 들으니 그일에 유생들이 상소하여 별시를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합니다. 대저 선비는 다만 그 하급만을 닦는 것이 마땅한데 국가에서 과거를 베풀어 이들을 뽑음으로 벼슬을 바라면서 속히 하고자 하여 상소해서 별시를 청하였으니 사섭의 무너짐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므로 신은 극이 마음 아파합니다. 청근대 수 내에 이름을 기록한 유생들은 일체 증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유인유가 다시 아뢰기를 근래에는 사섭의 비루함이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국가에서 만약 친행 대제의 일이라도 있게 되면 선비가 모두 은수를 희망해서 이조에 분경해가며 집사자가 되기를 고함으로 바람에 쏠리고 물결에 휩쓸리듯 하여 습관이 되어 보통의 일로 여깁니다. 먼저번 하향 대제의 집사는 이미 차정을 다 마쳤었는데 친행의 명령이 있자 이조에서 차첩을 환수하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옮겨 제수하였으니 요행을 바라는 것이 풍속을 이루고 수오를 알지 못하여 유생이 별시를 청하는 일까지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생은 훗날 조사가 될 사람이니 집에서 몸을 잘 닦았다고 하더라도 천자의 뜰에서 무너질까 염려하는데 하물며 집에서 다스리지 않는 데이겠습니까? 상수한 유생들을 척근데 모두 점거해서 사섭을 바로잡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상수한 것이 한두 사람의 소유가 아니므로 다 증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제집사가 차정되기를 청하는 일은 해당 관서에서 스스로 규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차첩은 하급관리 임명의 사령서이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관 민사근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초시의 강경하는 법을 설치하였는데 경학은 본이요 문예는 말입니다. 강경의 법은 진실로 좋지만은 다만 강경하는 즈음에는 반드시 외람된 폐단이 있습니다. 경정에서는 대간이 규검할 수 있으나 외방에서는 같은 도의 수령이 시관이 되는 자가 있고 거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대면하여 강론함에 어찌 사정을 씀이 없겠습니까? 향시의 액수는 한정이 있는데 수령의 입격자가 반드시 많게 되면 오로지 군경을 일삼는 자가 도리어 입격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찌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공의이겠습니까? 신의 뜻으로는 각도에 문신을 나누어 보내어 본도의 도사로 더불어 시강을 분장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여깁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이와 같이 입법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모람이 없을지 알겠느냐 하였다. 검토관 김준손이 아뢰기를 신이 외방에서 생장하였으므로 이러한 패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감독할 때에 수령의 자제는 그 간수를 팔아서 입격한 자가 거의 반인데 그 제예가 있는 선배 모두 합격하지 못하니 더구나 강경할 때 얼굴을 무끄러미 바라보며 서로 대하는데 어찌 사정이 없겠습니까? 문신을 나누어 보내어 간위를 막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1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상왕 참봉 민흥림이 상언하기를 신의 아비 민효남이 원경왕후의 족친인 까닭에 비로소 사판에 올랐으며 횟수가 쌓임에 따라 벼슬에 올라가서 궁기시정에 이르렀는데 이르는 곳마다 근근정간하다고 일컬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외직으로 보임된 것이 무릇 4차례였으며 갑진령 경부평 부사가 되었을 적에 상선께서 의정부로 하여금 수령의 청년 결백하고 탐목한 것을 정별하시도록 하였는데 신의 아비가 남계당 임수창과 더불어 함께 포장을 입어 특별히 경관에 올랐습니다. 은혜가 기대 밖에서 나오니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날이 갈수록 더 상가며 미로나마 바쳐서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하였는데 근자에는 마침 신병으로 앓게 되어 순우를 치료한 나머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출사하려는데 제조가 개차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신의 아비에게 있어 지족의 분수와 편안하니 봉양하는 개척에는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자기의 능력을 펴고 벼슬에 나아가되 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난다고 했으니 만일 그 질병이 고질화되어 오래도록 나지 않아 아침 출근과 저녁 숙식에 방해됨이 있을 것 같으며 이른바 벼슬에 나아가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신의 아비는 그렇지 아니하여 이전의 병이 이미 나았고 정신과 기력이 예전과 같으므로 공직할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제로 덕음을 환발하시어 신의 아비로 하여금 우로의 은혜에 젖도록 하여 신의 구구한 부자의 지정에 부합하게 하여 주소서하니 정교하기를 예전대로 두고 개차하지 말라 하였다. 근근청가는 부지런하고 삼가며 청렴하고 결백함을 말한다. 순월은 열흘이나 달포가량이다. 환발은 임금의 명령을 천하에 널리 선포합니다. 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1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노봉필을 겸 세자 좌부 빈객으로 삼고 김승경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권정 등이 차다를 올리기를 요사이 들으니 대학생들이 예골하여 상소해서 난여의 덕음을 듣기를 원하자 전하께서 그거 따르시어 특별히 시약하는 특전을 거행하신다 합니다.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예기의 유행편에 이르기를 선비는 자리 위에 보기로 초빙기운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또 왕제편에는 이르기를 소악정이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를 가려내어 대악정에 고하면 대악정은 그것을 임금에게 고하며 임금이 친히 시약하여 먼 변방으로 내친다 하였습니다. 대저 이름과 행실을 힘써 닦아 세상의 쓰임을 기다리는 것은 사인이 스스로 자신할 바이며 사인의 절개를 길러서 그 미덕을 성취시키는 것은 조정에서 사인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 사람이 패백을 전하여 신하가 되지 않았으면 감히 제후를 가볼 수 없는 것이 예의 어뜸이며 3년의 대비를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를 가려내는 것은 교육의 엄한 것입니다. 후세의 내려옴에 미쳐 아침에는 진나라의 감론을 두드리다가 저녁에는 연나라 성벽에서 놀아나는데 이것이 분경의 풍속이 그로 말미암아 장화하게 된 것이며 공고에 글을 올리고 왕문에 올자락을 끌며 출입하는 것은 분경의 풍속이 그로 말미암아 치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학교를 세워 양육하는 장소를 삼고 과거를 베풀어 인재를 뽑는 명복으로 삼아 명공거상이 모두 이 길에서 나왔으니 기화의 성세와 치도의 오룡이 어찌 여기에서 벗어남이 있겠습니까? 근년 이래로 조정에서 그 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습이 옛날 같지 않으므로 바야흐로 구보를 알만한 선비가 학업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로지 홍국의 생각만 가지고 항우의 사이에 이름을 의탁하고 저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또 사장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자가 간간히 나타나고 거듭하여 일어나서 국가의 풍교에 누가 되는 자가 많습니다. 이제 연명으로 상서하여 매진의 계제를로 삼고서 스스로 명교의 밖으로 달려가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악정의 마땅히 가려내야 할 바이며 전하께서 마땅히 진려하여야 할 바입니다.
대저 장자와 군자의 도로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아랫사람이 반드시 장자와 군자의 행실이 있기에 마련이고 소인이나 괴대지의 이유로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저들이 장차는 소인과 괴대지로 자처하게 될 마련인데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는 것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릅니다. 하물며 학교의 사이에서이겠습니까? 지금 유생의 명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히 전하의 양육하는 뜻을 저버린 것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마땅히 시약하는 너를 당하여 오히려 경각심을 일깨움이 없게 되면 이는 벼슬을 바라는 염치는 행실로서 여러 유생을 대하는 것이니 여러 유생의 자처하는 행위가 어느 것인들 이르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박한 것을 도리어 후한 대로 돌아가게 함이 이번 일에 달려 있으므로 신등이 재차 신엄을 번독하면서 스스로 거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공의를 상세히 참작하시어 서장에 열서하여 별시를 청하는 자들을 그 수가 비록 많더라도 모조리 점거하게 하여 명규를 중요하고 백성의 덕을 헌기시키면 국가에 매우 다양하고 풍화에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시학은 임금이 형균관에 거동하여 유생들의 공부하는 상황을 돌아보던 일이다. 그때 시험을 보이는 것이 상례였다. 대비는 3년에 한 번씩 시험 보이던 일종의 식년시이다. 명공거상은 이름난 재상과 높은 벼슬아치이다. 구보는 보행이 법도에 맞습니다. 홍곡의 생각은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맹자, 고자장, 상해. 선생의 말은 근성으로 듣고 마음으로는 홍곡이 오면 화를 쏘아 잡을 생각만을 하고 있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성교시록 215권 청종 19년 4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지리학 제조 김석산이 승정원에 나아가 서게 하기를 신이 삼가 지리서의 당나라 일행선사의 38장의 법을 살펴보니 폐비묘가 건주와 손향으로 오방이 수파이며 오방과 미방의 사이가 정방으로 장남이 되는데 정방의 땅의 반이 오방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의 뜻으로 장생방이 오방의 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의려하게 여겨지므로 감히 이를 아뢰미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때 그대가 어느 곳에 있었기에 이제서야 말하는가 하니 김석산이 아뢰기를 신이 천문학 출신으로 당상이 됨에 미쳐 천문학 제조가 되었고 또 지리학 제조가 되었는데 신이 그때 38장의 법을 보지 못하였다가 근자에 이 법을 얻어보았고 또 서책 사이에 서간을 얻었는데 곧 양효순이 폐비묘의 향배를 살핀 것이었습니다. 법으로서 참고하면 불과한 것이 있는 까닭에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정교하기를 김석상은 마땅히 죄를 가해야 하겠지만 다만 폐비묘의 일은 어찌하여 하겠느냐 하니 주화성지 하는 등이 아뢰기를 김석산이 아랜 바의 진위는 관상감 제조 및 풍수를 이해하는 재상인 서거정 임원준으로 하여금 핵실을 하여 바로잡게 한 데에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김석산을 의금부에 해부하되 그때의 상직원을 아울러 가두고 공문하도록 하라 하고는 곧 윤필상 서거장 임원준 어세겸 최호노를 불러서 빈청에 모여 의논에 아뢰도록 하였다. 윤필상 등이 서게 하기를 지금의 지리가는 38장의 법을 쓰지 않는데 정방이 장남이 되고 오방이 장생방이 된다는 글은 신등이 일찍이 들어 알지를 못합니다. 청근대 38장의 법을 상고하게 하소서함으로 전교하기를 명일에 다시 와서 상고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건주와 손향은 건방을 등지고 손방을 바라보는 주화향이다. 성조시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병조겸 판서 광명부원군 이극배 판서 여세겸 참지 임수창이 와서 아뢰기를 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는 군적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다만 여러 고을의 수령이 차착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만약 수교대로 조회를 준다면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감히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차착한 것은 경중을 나눠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차착은 그릇되거나 잘못됩니다. 성조시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윤필상 서가장 임원준 최호훈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38장의 법을 상고해보니 건선은 검국이고 금산의 축방에서 일으키므로 정방은 남이가 아니며 오방 역시 장생방이 아닙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고는 어스로 전지를
의금부에 내리기를 김석산이 지난 이민년 폐비의 장들을 간심할 때 지리학 등이 좋지 못한 땅을 가려 썼으나 지금 김석산이 제주로서 입을 다물고 아뢰지 않고 있다가 이제 7년 뒤에 이르러서야 간사계 38장의 법을 끌어당겨 와서 아뢰었으니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다. 상세히 추국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서 윤필상 등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황제의 모후가 선제에게 죄를 얻어 내침을 당해서 죽었는데 장사를 예로 하지 않았고도 제사의 특전도 없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즉위함에 미쳐 정신의 허니가 있자 장사를 황후의 예로 또 하고 또 태묘에 부재하려고 하니 이는 진실로 황제가 듣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중국 조종일이므로 본국에는 관여되지 않지만 폐비에 이런 경들이 함께 아는 바이다. 다만 어리석고 미혹된 사람이 간혹 분운하는 설이 있으므로 내가 100세 뒤에 간신의 허니가 있어 중국 조정의 일과 같이 하여 장차는 이러지 않는 바가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제 폐비를 위하여 예를 간략하게 해서 취재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 후일에 어떤 분분한 의의가 있는 자가 있겠는가? 경등의 뜻은 어떤가 하니 이러시 말하기를 상교가 연등합니다 하자 잔교하기를 역대의 폐비를 위하여 제사한 고제를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최호훈을 명수하여 묻기를 지금 지리가를 어찌해서 38장의 법을 쓰지 않는가 하니 최호훈이 서게 하기를 지리의 법은 좌청룡은 남을 위주로 하고 우백호는 열을 위주로 하고 38장의 법은 금, 목, 수, 화, 토의 5산이 각각 그림이 있어서 혹은 청룡이 3여위이고 백호가 3남이가 되어 지리의 법과 더불어 상반되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합니다. 또 인본이었고 모두가 전사하여 서로 전하는 것이어서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최호훈으로 하여금 폐비의 묘에 가서 길용을 간심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3일 병우 세 번째 기사 사관원 정원 유인유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상수한 유생은 점거시키지 않은 이를 가지고 차자를 올려 의득할 것을 윤호받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취사를 예전대로 한다 하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근래 유풍이 요박해져서 여러 번 하지하여 돈유하였으나 후하게 돌아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상사의 별시를 구하는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풍이 더욱 박해질 것이니 빌건대 장차 상서한 자들을 점거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군기시 정 민효남이 병이 들어 공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제조가 개차할 것을 개청하였는데 다시 민효남의 아들 민흥님이 상서로 인하여 개차하지 말도록 명하시었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민효남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 다른 측에 제수하시면 오히려 가하다고 이를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제조에게서 논청을 받았으니 대체 제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지평 성세명도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경중의 유생들이 상소를 수창해서 외방의 유생들로 하여금 열린 명해 상소하도록 했다 하니 지금 단지 상소한 자만 점거한 것 같으면 이것은 그들의 술중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추장이 매우 가까이 닥쳐왔으므로 별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효놈을 본직에 그대로 두면 사체에 미편하니 청와대 제조의 아른바대로 개차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생명 등이 다시 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이르기를 내가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취사한다고 하니 별시를 정지하고 민효놈의 직을 또한 개차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의 쌀이기를 인주의 시학은 반드시 취사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 만약 별시를 정지하고서 인하여 시학을 정지하면 이는 전날 시학의 명이 다만 별시를 위해서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일로 이미 갖추어졌으니 정지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정지하기를 그렇다면 상수한 유생들만 정거하고 별시는 정지하지 말라 하였다. 돈유는 의정과 유현에게 면녀를 권장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유성이 각성에서 나와 천체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바리떼와 같고 길이는 7, 8척 가량이었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꽃길이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4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병 성세명 사관원장은 유인유가 와서 아뢰기를 어제 별씨를 정지하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덕건대 정지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니 신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종훈의 아뢰므로 인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하 책봉사 안철양이 돌아오다가 요동에 이르렀는데 먼저 통사를 보내어 치게 하기를. 신이 북경에 있으면서 지난 3월 16일에 상망 연을 행한 뒤에 20일에 통사 탁현선으로 하여금 예부에 사연을 적은 단자를 정납하게 하였는데 주객사원 외랑이 탁현선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 사람 최부 등이 표류하다가 절강 지방에 도착하였는데 절강 총병관 등의 주본을 본부에 내렸습니다. 최부가 틀림없이 그대의 나라 사람입니까? 하므로 탁현선이 주본을 청하여 보니 곧 제주 경찰관 최부가 같은 배에 탄 43명과 더불어 표류해서 절강에 도착하여 머문 일이 있었습니다. 원 외랑이 말하기를 최부의 출송하는 절차는 최부가 북경에 도착되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주달하고서 의논에 시행해야 될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탁현선에 인하여 주본을 등사하기를 청해서 가지고 왔기에 지금 동봉에서 아랍니다 하였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험차 총독 절강 비위에서 도지휘 첨사 등관 신 황종은 삼가해양의 성식이 되는 일을 구제합니다. 파총 송문 등처 비외 서지휘 동지 유택의 정송에 의하여 이인 43명이 도착하였다 하는데 신이 먼저 정해 등의 위소에서 각기 신보로 정송한 것에 의거해서 안조하였더니 홍치 원년 윤정월 17일에 해문 밖에 도저 천호 우두가 외양에 배가 있는 것을 요견하였는데 사인 사자체 도차 등을 통해서 이미 거쳐서 지나온 초소의 비어한 것과 회정한 것을 절강 도안 이사가 관문에 의해 초록한 것에 준해서 험차 진수 절강 사슬감 태감 장경 순환절감 감찰 어사 창형이 비어를 안험하여 우러러 선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초소의 구찰 등을 통해서 간행을 행하고 또 도조 천호소의 신정에 의하여 해당 육로의 천호 유춘 등에게 기군을 거느리고 가서 앞서간 태주부 임혜현 20도와 더불어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과 배를 급히 압송하도록 하여 천호소에 이르러 신문하였는데 언어가 변벌하기 어려웠으나 성명, 내력을 필사함에 있어 연유를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신등이 지나온 각사의 관문에서 물은 것과 또한 초록에 해당하는 험차, 진수, 절강, 사슬감, 태감, 장경, 순환, 절감, 감사, 어사, 창행이 모여 의논하는 것에 준해서 단자 내의 개심한 것을 간득하였는데 이인 최부가 공사한 데 의가하면 조선국 사람으로 제주 등지의 해도에 가다가 폭풍으로 역류하는 바가 되었는데 대국의 경계에 도달하게 된 데에 대한 정황에 대해서는 보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고 선내에 어떤 기계가 있었던 것과 별항의 행리 등근의 안행에 대해서는 신등이 분수관원과 분순관원을 아울러 감심하는 사이에 지금 해송하여 이르는 데 의거해서 신등이 회동하여 살펴보았는데 한 사람이 공사한 것에 의거해보면 이름을 최부라 하며 조순국 전라도의 나주 사람으로 성화 정유년의 생문시에 제3인으로 합격하였고 이민년의 문과의 을과 제1인으로 합격하여 교수관 저장낭이 되고 박사가 되고 군자감 주부가 되고 성균관 전적이 되고 사헌부 감찰이 되고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으며 병오년의 문과 중시 을과 제1인으로 합격하여 홍문관 부교리가 되고 용량이 부사직이 되었으며 정인영 가을 5월 17일 국왕의 명을 받들어 제주 동처 경찰관에 되었는데 제주는 남해 바다 가운데 있어 수로로 1,000리가 됩니다. 같은 해 11월 12일에 바다를 건너 인정을 추세하다가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지난 정유월 초 3일에 부상을 당하여 가느라고 품평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전도대 육지로 나오다가 폭풍에 역승되는 바가 되었습니다.
단지 대선 1층만 있어 거친 파도와 큰 물결에 실려 잠겼다 떴다 하여 굶주린 끝에 구사 일생으로 단지 배만 버리고 육지에 오르게 되어 대국의 경계에 도달하였는데 관인의 인도함에 있어 이 성에 이르렀습니다. 거느린 사람은 베리 사인으로 황주 목리 정보 화순 현리 김중 나주 목리 손효자 제주 목리 이효지이며 진루 안이는 제주 사람이고 반당 이정은 경도 사람이며 영리 최거 이사는 나주의 청암 여긴이며 노자 이인과 제주 관노 사인과 호숭인 김속 등 구인과 선군 격군의 허상리 등은 20에는 모두 제주 사람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것은 인신 일과 마패 일척 중시 박록 관대 및 다스림 바의 문적을 함께 가지고 왔으며 선내의 노와 아떼 돛대는 바람을 만나 잃어버렸으나 띄고 있던 바의 말 한 장 일부와 각 사람의 의복이 함께 있으며 칼 한 자루 활 한 장이 창전 등의 물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신등이 재산 모여 살펴봤으나 다른 것은 없었으므로 청함에 따라 인신, 마패, 박록, 문적, 관노의 의포, 말, 안장 등의 물건은 명백하게 점검해 보고서 최부 등에게 급여하여 수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선의 행함은 파총 지휘 유택으로 하여금 각 상의 마을로 끌어다가 지나온 연유를 모여 살펴보게 하고 관련 인과 칼 한 자로 활 한 장을 아울러 험차, 진수, 절강, 사슬감, 태감, 장경, 순환절강, 감찰, 의사, 창형 등에게 해송하도록 해서 복심하는 한편 전송하여 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등이 염려되는 것은 아마도 이 인의 사위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지나온 파총, 송문 등지의 지위, 유택 등이 각 해당 성을 지키는 조육, 출해 등의 길목을 담당한 관군을 독려하여 구찰과 방비를 엄하게 다하는 외에 지금 이 인의 성명을 가지고 급여와 수령을 거친 의포 등건의 수목을 아우러 개좌합니다. 회부는 순차 지휘 동지 양로가 친히 가지고 삼가 제주를 갖추어 개제합니다 하였다. 구제는 사유를 갖추어 제본을 만들어 아렘을 말한다. 안주는 조사해서 고찰합니다. 요견은 요망하여 발견합니다. 감심은 생각하여 소상히 조사합니다. 성조실록 215권 성조 19년 4월 1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의공부에서 김석산을 형신하기를 개청하니 전교하기를 김석산의 말은 건조와 손향의 사는 정방이 장남이 된다는 것이었고 재상들의 말은 정방은 남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므로 김석산을 성정원에 붙들러다가 힐난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석산이 공초하여 이르기를 38장도 내에 좌자 오형의 사는 신방이 장남이 되고 건좌 손형의 사는 정방이 장남이 되는데 그 나머지 유좌, 곤좌, 오좌, 손좌, 묘좌, 간좌 등의 사는 차례로 유추합니다. 위의 8산의 도국 내에는 각각 천주, 지호가 있어 포, 태, 양, 생의 법으로 계산하는데 지호 앞에 1, 위에서 포를 일으켜 순수로 계산합니다. 건좌, 손형의 사는 묘방이 지호가 되고 을방이 포가 되고 손방이 태가 되고 병방이 양이 되고 정방이 장남이 되고 곤방이 목욕 중남이 되고 경방이 관대 소남이 되고 신방이 임관이 되고 건방이 제왕이 되고 임방이 쇠가 되고 개방이 병 장녀가 되고 간방이 사 중녀가 되고 갑방이 장 소녀가 됩니다 하였다. 하고는 윤필상서거정 임원준 어색염을 명수하여 김석산에게 묻기를 그대의 아래 무슨 마음에 있어서였는가 하니 김석산이 말하기를 신이 처음에 천문학 출신으로 지리를 알지 못하였으나 관상감 제조가 됨에 따라 모두 지리서를 보니 당나라 일행선사의 38장의 법이 정묘하기가 제1이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호순 신의 법을 그르게 여기고 일행의 법을 옳게 여긴 까닭에 아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연필상 등이 아래기를 김석산은 진시로 지리를 알지 못하거니와 그 말한 바가 38장의 법은 지금 소용되고 있는 호순 신의 법과는 같지 않습니다. 김석산이 비록 천문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리는 이해하지 못하며 다만 편견만을 고집하여 망년대의 아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김석선을 가둔 것은 그것을 알고서 말하지 않다가 오래되었어야 아뢰었기 때문인데 지금 말한 것을 듣고 보니 과연 지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6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전국이 특견한 보현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평조신 종무국이 선례의 수위에 준해서 비록 배의 수를 바랐지만은 허용을 내려주시지 않은 것은 특히 공로로서 보답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충성함이 있으면 그 충성을 상 주는 것은 고금이 도리이니 저들은 귀국을 위하여 충성함이 있는 자입니다. 신이 비록 바라지는 않더라도 은사가 반드시 있었으니 예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부탁을 다 들어주었으되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예의를 소루하게 하는 것이지만 부탁을 들어줌에 없는데 어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이제부터 가서 예의를 소루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신이 존명을 굳게 받들도록 하겠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오히려 저들은 은사의 뜻이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니 신을 위하여 이선을 다하고 해마다 삼선을 허락하신다면 그들이 감으로써 신과 더불어 충조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 보현 등과 보관인에게 붙여 변변치 못한 것을 갖추어 진상하니 연, 두필과 대도, 이파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6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작년 봉원효가 와서 별시를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6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경하여 취사하는 것은 국가의 양법이다. 다만 사관이 된 자가 봉양하는 데 공정하지 못하여 간혹 모람하는 폐단이 있는데 외방에서 더욱 심하여 한때 수령으로서 시관이 되고 혹 거자가 되어 대면하여 강론할 때 어찌 정실이 없겠는가. 이 때문에 수령으로 입격한 자가 많고 유생으로서 입격한 자가 적으니 어찌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데 공정하게 하는 뜻이겠는가. 그러므로는 혹 도사를 시킨다다가 혹은 조관을 보내어 시취를 분장하게 하여 모람하는 폐단을 막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예조위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심의 윤필상 홍응 이급배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공정한 것과 공정하지 못한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므로 도사 조관이 만약 혹시라도 공정하지 못하다면 폐단은 다시 전과 같을 것이니 마땅히 공정한 수령을 가려서 시관을 삼을 것이며 다시 새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경중에서 2품 이상인 3인, 3품 이하인 4인, 대간 각 1인이 함께 시험함으로 사사로움을 행하지 못하지만 외방에서는 이와 같이 못함으로 혹 모람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의논하는 자의 말대로 혹 도사를 시키든가 혹은 조관을 보내거나 하여 시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대간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김미, 봉, 원효는 의논하기를 외방에서의 취사가 모람하는 폐단이 많다는 것을 신등이 들은 지 오래이므로 따로 조관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사는 간혹 과거 출신이 아닌 자가 있고 또 비록 과거를 거쳤다 하더라도 신진으로서 조장에 익숙하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러므로 외방의 세문, 진사 및 문관, 노가를 시취할 때는 한 도마다 일소를 설치하여 문신으로서 권형을 감당할 만한 인물을 가려서 겸어사로 삼아 차송하여 시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권정, 김심, 이집, 유, 인유, 안윤 등은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취사하는 것은 오로지 과거에만 의지하는데 외방에서는 수령들이 부과하는 자가 많이 있으므로 모람하는 폐단이 없지 않으며 더구나 강경은 면대하는 것을 필수로 하므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도사는 한 방면에 두려워하는 존재이니 시험을 맡아보게 한다면 편익할 듯합니다. 다만 도사는 간혹 문신이 아닌 자가 있으므로 조관을 보내어 어사의 직을 띠고 시취를 분장하게 하여 그 폐단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좌도 우도에 각각 한 사람씩 보낸다면 소요의 폐단이 또한 염려되니 도마다 중앙의 한 고을을 도회 장소로 정해서 시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승지 등에게 의논하게 하니 송령, 한은, 이계남, 김극금, 최응년은 의논하기를 옛날에는 사람에게 맡기지 법에 맡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한도의 수령을 다 믿을 수 없다면 명을 받들고 가는 자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에는 이익이 없고 한가 번거롭기만 할 뿐이니 전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전교하기를 이 의논은 아직 승정원에 머물러 두도록 하라 하였다. 권형은 사물의 평정하는 것이다.
성종시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6일 기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철도사 이병정이 치게 하기를 온하위 등의 사람이 관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접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므로 병조에서 이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전에 내린 유시 가운데 비록 사미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굳게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는데 지금 온하위의 사람이 비록 사미는 아니지만은 이 역시 동료로서 모든 자귀하는 바는 서로 알지 못함이 없으므로 가벼이 허접할 수 없으니 저는 유시대로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살펴보지도 않고서 갑자기 모두 끊을 수는 없으니 큰데 적당한 때에 따라 조치하게 하소서였다.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심해 윤필상 홍이급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계획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계목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건주 3위는 우리 경계에 건접하고 있어 저들은 우리의 입공을 두려워하고 우리 또한 저들의 침노를 염려해 서로 더불어서 방수해온 지 오래이거니와 국가에서 옛날 이만주를 참수하자 건주 사람들이 부형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덕을 두려워하여 사모하여 잇따라 친절을 보내어 골하에 계상하니 우리나라에서는 변방을 방수하는 괴로움이 완화되고 저 사람들은 편안히 사는 즐거움이 있는데 무엇이 괴로워서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신의 뜻으로는 지난해 변경을 어지럽힌 것은 모두 위가 온 것이 아니고 그 휘하에 좀 도둑질하는 자들이 한 짓일 뿐입니다. 저들이 비록 추장이 있다 하나 어찌 검령이 있어 능히 그 휘하를 거두겠습니까? 자질구레한 노력질을 일일이 책할 수는 없으니 이제 다시 생각하여 사미의 사람으로서 만약 옳은 자가 있거든 처음과 같이 대하여 물리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자 심의 등의 의논에 따랐다. 계상은 희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절함을 말한다. 성조시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동방에 청홍색의 구름이 있었는데 길이가 30척가량이었고 너비가 1척이었다. 성조시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 봉원효가 별시를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고는 이미 방을 내었는데 어떻게 중지할 수 있겠는가. 다만 상소 가운데 이름을 기록한 자는 시비를 막론하고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우찬성 손순효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경상감사가 돼 연변의 형세를 가주 살펴보았는데 곤양, 김해 등지의 적외가 지나는 바의 섬을 역력히 쓸 수 있었습니다. 저 미조항은 시로 외적이 내왕하는 길인데 신이 그때 이 종생 우현손 등과 더불어 가서 살펴보았더니 고기를 잡는 외선이 모두 이 길을 경유함으로 시로 요회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버려두고서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외적이 반드시 듣고서 서로 경화할 것입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경상도 연변의 군사 2례를 가지고 서울에 번상하는 것을 제외시키면 미조항에 보내 방수하게 하면 적선이 반드시 그 사이를 왕래할 수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신의 권곤한 뜻은 전의 상소에 이미 다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이 극증이 아뢰기를 신은 그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 가을의 양전에는 순찰서를 반드시 중신으로 보내야 할 것이니 아우러 잘 조사해서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권고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받드는 모양이다. 성조시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최호원이 장단으로부터 돌아와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장단의 묘소에 가서 보니 건조와 손향이었는데 수파가 정방이었고 청룡 백호는 낮고 미약했으며 도곡에 협착하였습니다. 곁에는 고총이 있고 근처에 산기스름에 밭이 있어 모두 경작하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선다면 가겠지만 구경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또 묘 앞에 몹시 비좁아서 단지 2계단만 만들 수 있는데 만약 3계단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보토하고 써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한 것은 단지 세자를 위해서 길흉을 살피고자 한 것뿐이니 다른 것은 생각할 것이 없자 길흉만 말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최호은이 아뢰기를 길흉은 진실로 미리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니 흉화를 응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지리가도 꺼리는 바입니다. 또 신은 곽박에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찌 능히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자손 만대의 계책을 위해서는 부족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서인이 되었으므로 그 집에 진실로 거두어 장사 지내야 마땅하겠지만 세자가 있음으로 해서 국가에서 털을 가려 장사한 것인데 어찌 당시에 불길한 터에다가 정했더란 말인가? 만일 불길하다면 천장하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김석산이 말한 바가 옳은가 하자 최호운이 말하기를 건주와 손향은 그렇습니다만 수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음양가가 말하기를 복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서도 안 되고 이름을 입에 담아 말하는 것도 진실로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윤필상 서거정 임원준 어세겸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천장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산이 만약 좋지 않다면 옮기지 않을 수 없으니 청근대 풍수를 이해하는 재상을 보내어 가서 살펴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여 명하여 서거정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7일 경술 4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7일 경술 5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호조 판사 정난종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군수는 다른 도에 비하여 기묘한데 여러고 우리 저축이 모두 넉넉하지 못합니다. 우선 평양의 축적을 개교해보면 원래의 수가 25만 녀석인데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진대한 수가 이에 18만 녀석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이 갚지 않은데 익숙해지고 또 경감해줄 것을 바라면서 명절을 고쳐 애써 많이 받기를 요하는데도 관리가 때때로 바칠 것을 독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백성으로 하여금 기한을 늦춰 바치지 않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나누어 줄 때 취정하여 준 것이 여러 해가 되었는데 헛뜨기만 하고 거두어들이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창고에 남는 것은 겨우 4, 5만 석이며 또 이러한 수의 실구를 알지 못합니다. 또 이 도의 강변 여러 진의 군량이 많지 않아 지난해는 국가에서 여러 진의 면포를 나눠 보내어 풍년이 드는 해마다 저자의 시세에 따라 곡식을 받고 널리 축적하게 하였으나 요새 많은 일로 인하여 늦추고 시행하지 아니하여 면포의 실제 수와 이미 곡식과 바꾼 수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청근대 신인 감사 이익돈으로 하여금 평양의 실제로 창고에 남아있는 수와 민간에 흩어져 있는 것과 명부에 현재 실려있는 것과 끝내 환수해야 할 수와 도용했거나 흠된 수 및 강변의 여러 진에 남아있는 면포와 이미 곡식으로 바꾼 수를 사실대로 마감해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 법성창의 조운선 31척이 표몰하고 조졸 또한 많이 익사했는데 오로지 아는 관리가 게을리해서 뜻을 두지 아니하여 풍수를 살피지 아니한 소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조졸이 배선을 의지하여 미멸을 도용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그 패물되어 잃어버린 미멸 및 건져낸 수와 조졸의 생물의 수를 조관을 위임해 보내어 상세히 금액을 더하게 하고 관리와 조졸로서 죄가 있는 자는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근년에 조금 풍년이 들어 궁극의 수용이 거의 넉넉해졌으나 올해의 조선이 많이 패몰되었으므로 국고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니 갑사, 근장, 대졸의 녹봉의 제급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참가대 옛날처럼 월봉을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졸로서 표류했다가 살아난 자는 가긍하니 모름지기 과제하지 말 것이며 갑사 등은 아랫바대로 월봉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취정은 곡식을 정수하게 까불어 쭉정이를 제거하고 알곡만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휴험은 일정한 수가 부족이 생깁니다. 미멸한 쌀과 쌀락이다. 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8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송령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선이 살아서 평안도를 왕래하였으므로 본도의 폐해가 되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주 이북에서는 영국이 조금 풍년이 들었으나 평양에는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창고에 남은 곡식이 겨우 4, 5만 석이며 또 이러한 수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니 진실로 정난중에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이국돈이 내려갈 때 인견하시고 친히 그 폐해를 구제하도록 하교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그년의 평안도에는 흉년이 든 나머지 사명이 빈번하여 비폐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제 중신을 가려서 감사로 삼아 소복시키려고 하려 한다. 대저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맡기면 폐해를 물리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 감사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는 구임시키는 것이 가하다. 내가 마땅히 이극돈을 인견하고 하교하겠다 하였다. 송령이 또 아뢰기를
의주는 나라의 문병으로서 사신이 오면 의순간에 유숙하는데 근래에는 어부가 무너져 파손된 것을 이병정 조숙기가 서로 잇따라 수리하여서 관우의 난간과 담장이 환연히 일신되었습니다. 조숙기는 오는 가을에 고만이 되어 마땅히 최대하이하니 모름지기 현능한 사람을 가리어 보내 이를 대신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절당한 사람이 있으면 선정이 거행되니 수령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집안일과 같이 나라일을 거심하고 염려하면 선정의 효과가 현저해질 것이나 만약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한간 패단만 만들 뿐이니 수령의 임을 만약 백성들이 말로 인한다면 이는 불가하다. 조숙기의 현능함을 재상이 어찌 예언하는가. 고만의 길이 오히려 멀었으니 제대될 때에 임에서 임을 명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송령이 또 아뢰기를 안주 한도는 큰 고을로서 백상루의 경치는 짝할 만한 것이 드뭅니다. 다만 이 고을은 노비의 액수가 많지 않고 그 현존하는 자 또한 모두 잔열해서 복사하는 데 부족하니 청컨대 본도에 현재 증가된 제사 노비로서 원래의 액수대로 채워주도록 하되 만약 현재 증가된 노비가 부족하다면 그 근방 작은 고을의 노비로 액수가 넘치는 자를 적당히 헤아려 옮겨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였던 것이니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령이 또 아뢰기를 강변의 여러 진에서 겨울철에 방수할 때 내지의 군사를 뽑아 정해 나누어 보내면서 마땅히 그 원근을 참작하여 각각 부근의 군사로서 차차 뽑아 정해 보내는 것이 가한데 지금 혹 내지의 초면의 군사를 가지고 먼 진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중도의 군사를 가까운 진에 수자리 살게 하니 노일이 군등하지 못하고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것이 또한 고생스러운데 이는 간리가 재주를 부리는데 변장이 미쳐 교찰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치서하에 유시해서 그 편안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성령이 아뢰기를 일로의 관군은 지금 모두 군주로서 채우는데 그 역자가 임마할 즈음에 재산을 기울여 다 허비하여도 기한이 없어 마침내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에 흩어지기에 이르며 영로가 조잔한 것도 주로 이로 말미암은 그 시기는 하나 관군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윤돈으로 기한을 정해서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한을 정해서 역사시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임은 기한이 다 된 벼슬아치를 그대로 머물러 둡니다. 예언은 칭찬을 기리는 말이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유성이 기성에서 나와 여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병과 같으며 길이가 20여 척이었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탁진관 홍일호가 아뢰기를 신이 그늘에 내금이 장이 되어 들으니 내금이에 새로 세속된 사람에게 침략하는 것이 과중하므로 이 때문에 비록 무죄가 탁월한 자일지라도 잔치 마련을 어렵게 여겨 입속하는 자가 많지 못하다고 합니다. 장건대 법을 세워서 내금이 장으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니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침학을 금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있는 바이나 다만 법이 행해지지 않을 뿐입니다. 비단 내금이뿐만 아니라 사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한데 감찰한 기강을 바로잡는 관원으로서 역시 회개함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심한 패풍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거듭 금령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사관은 성균관, 예문관, 성문원, 교수관을 말한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9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19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5년 4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겸사복 등의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2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산 성준이 아뢰기를 영안도의 오지는 모두 적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불영이 더욱 긴요하여 실로 정로의 요충지입니다만 다만 병액이 감소한 데다가 또 인구의
구원도 없으니 인근의 구원도 없으니 만약 적변을 만나게 되면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지는 성저의 알타리가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품고 있어서 올적합이 입구하면 반드시 먼저 고변하기 때문에 방비를 갖추고 기다리지만 불행은 그것이 없으므로 적변을 먼저 알지 못함에 따라 반드시 경계를 범하는 데에 이른 연후에야 이를 알게 됩니다. 신의 뜻으로는 불행 허수라 지역에 영북의 거진을 설치하고 경성과 더불어 성세를 서로 의지하게 한다면 저들이 비록 입구하고자 하더라도 가볍게 행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깁니다. 허수라는 실로 천험의 지역으로서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사람이 대적할 수 없을 것이며 더구나 그 토지가 비옥하고 곡식이 잘 되어 백성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데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북에 지인을 설치하는 데 있어 이현은 조정에서 비록 100가지로 멀리 헤아려 보더라도 지경이 목격한 것만 같겠는가. 다만 이것은 큰일이니 가볍게 거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경진년에 신숙주가 진을 설치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하였으니 상과의 아린 뒤에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알타리 등은 비단 우리 오진의 성제에 살 뿐만 아니라 경계를 마주하여 사는 자가 또한 많은데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품고 있으니 국가의 위덕이 바야흐로 성하면 어찌 배반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포로가 된 중국인으로 본국으로 도망해 오는 자는 모두 요동에 풀어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비록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이르기는 하지만 사실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저들이 요동에 입구하여 창탈해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혹 깊숙한 곳에 올적합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것을 알타리 등이 재산을 기울여 사다가 역사시켰는데 하루아침에 도망해 왔다 하여 근본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풀어보내면 신들은 저들이 이로 인하여 분을 품고 우리에게 변방의 환난을 만들까 두렵습니다. 검으로 사로잡힌 중국인으로서 도망해온 자는 만약 본주인이 뒤를 밟아 사사시 차단하면 변장이 권위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확실하게 중국인임을 안다면 풀어보내지 않을 수 없다. 도망해온 즉시 사사지 찾는 자는 본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미 법으로 마련되었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유원지는 가장 곧바로 적을 받는 지역인데 병액이 줄어들어서 방수가 허수하니 남쪽 백성들을 옮겨서 채워야 합니다. 다만 갑사는 사변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삼도의 백성들이 다투어 갑사에 투속하므로 그 뽑아 정한 자들이 모두 잔열하고 용맹이 없는 사람들이니 위급할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남쪽 백성들을 옮겨서 변경을 채우는 것은 본래 적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갑사를 논할 것 없이 그 용맹하고 건실한 사람을 가려서 사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준이 잘하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0일 을묘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준이 아랜바 영복전을 배설하는 일은 이로움은 있으나 해로움은 없으니 진실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큰일은 한 사람의 말로서 쉽사리 행할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 및 일찍이 본도의 감사와 병사를 지냈던 사람들과 의논하여 처리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22일 3일 병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권정이 아뢰기를 각부의 만호가 대개 모두 용렬하고 무치하니 군정이 소구한 것은 주로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참건대 여러 도에 감군 어사를 나누어 보내어 군정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니 특징관 유자광이 아뢰기를 과연 이 말과 같습니다. 군정은 나라의 중대한 일로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사를 100년 동안 쓰지 않는 것은 가하지만 하루라도 군사가 없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군정이 폐이해져서 모든 군기가 유명무실해졌으며 경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영종 초지의 만호는 모두 비루한 무리로서 군사가 단련되지 못하여 선군이 도망에 흩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감군 어사를 보내어 군정을 점검하게 하면 기계가 엄정해져서 전일과 같이 소호하지는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또 여러 고을의 훈도도 또한 불황무지하여 비록 나이 40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나이를 속여서 수직하는 자가 거의 다 이러하여 유명무실하기가 많아든 것 같으니 감군 어사로 하여금 아울러 규검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니 영사 심혀가 아뢰기를 감군 어사는 중국 조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방에 오래 머물게 되니 배단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가 외방에 오래 머문다면 어찌 표단이 없겠는가 하였다. 유자광이 또 아래기를 의주의 성을 쌓는 일과 사민하는 일은 신이 전일에 그 이해를 진달하였으니 아울러 원컨대 거행하소서 하였다. 동부성지 최응현이 아래기를 신이 그늘의 선의사로 평안도에 가서 의주 성자의 낮고 미약한 것을 보았는데 해자 또한 협착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행성을 쌓는 것을 정지하고 먼저 이 성을 쌓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홍정성에게 물어서 하라 하였다. 유자강이 또 아뢰기를 군호는 완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군적을 정리하면서 모두 부적에 의하여 한 집안 가운데 아들과 사위가 모두 다른 호에 소속이 되어 백성들의 생업에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 주로 이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군적을 만들어 놓았으니 고치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유자광이 아뢰기를 유향소는 다시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는 자는 혹 생각하기를 유향소의 관리가 향곡의 위험을 보이므로 향리가 이를 두려워하기를 고을 수용보다 지나치게 하여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풍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전에 유향소가 폐지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효순으로서 일컬어지면 유향소에서 반드시 효순으로 청가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악행으로서 일컬어지면 유향소에서 또한 반드시 악행으로서 내쳤으니 이로써 선한 자가 권장되고 악한 자가 징계되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유향소를 다시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은 가하다고도 하고 혹은 불가하다고도 하니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